안녕하십니까. 개년 황금 돼지 새해가 우리 곁에 온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의 제목은 갑상선 암은 줄어들고 유방암은 늘어나고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무척이나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암에 대한 치료 방법과 환자들의 고통과 그 후유증에 대한 대책이 과연 완벽한가? 그리고 국가 시책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암 환자님,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복지부에서의 암 환자 관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암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어디 뭐 잘하는 데가 없냐 그러면서 그 종합병원의 그 유명 의사들을 수소문하게 되는데,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은 가는 그 시간부터 돈 걱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료 상담 중에 의사들은 먼저 항암 치료비만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 비보험 항암 치료비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담당 의사가 추천하면 어느 환자가 아이고 나 우리 돈 없어서 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빚내 가라도 의사가 좋다 하면 낫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 환자분들이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걱정부터 먼저 하니까 몸도 아픈 데다가 돈 걱정도 해야 되는 그런 실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료비 대느라고 집 팔고 논 팔고 과연 그래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만 그 암도 옳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 조성하는 것 같아서 진짜 몹시다 섭섭합니다. 국립암센터 등에서 그 항암 치료라든지 일반 하게 될 경우에는 종합병원 항암 치료 예상비 부담도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그 종합병원의 그 항암 치료비가 한 10배에서 20배 된대요.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서 비싼 항암 치료비라든지 비싼 진료비를 내고 유행이 재수 좋아가지고 효과를 보는 환자도 있답니다. 이는 아주 극소수래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돈 날리고 건강은 건강대로 최악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암 치료 방법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슬기로운 성공적인 그 암 투병의 어떤 건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암 치료의 표준 치료 방법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수술요법이라든지 항암 치료 방법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방법,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오지 보조 치료 방법으로는 식이요법이라든지 베타글루칸 면역요법이라든지 유전자요법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서만 표준치료 방법만을 강요하고 보조치료 방법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세계적으로 암 치료율이 최고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암 전문 의사들은 표준 치료 방법의 그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체 의학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족한 그 표준 치료 방법의 치료 한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황버섯이라든지 후꼬이단이라든지 후꼬이단은 미역에서 추출한 항암 성분입니다. 이러한 보조치료 방법을 철저히 응용하는 방법 반면에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걸 전부 다 민간의술로 치부하고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의 완치율이 일본보다도 월등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그 독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5년 이내에 암이 재발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막심한데도 그 대책에 소홀해가지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갑상선암 발병률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갑상선암은 일본 같은 데서는 진료 중에 발견이 되더라도 암의 성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환자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는 데 반해서 다시 말해서 신중하게 수술할 수 있는 수술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데 또 그러면서 대체의학으로 다스리며 가면서 수술을 조정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mm, 3mm 정도의 조그마한 혹만 생겼다 해도 암세포만 생겼다 해도 무조건 메스를 들이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을 호르몬 약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저런 거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막 수술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생활 형편이 괜찮다든지 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도 한국에서 치료를 안 받고 가까운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온 사례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 의학 발표라든지 학술 발표 등으로 해내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수술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다 밝혀져 가지고 이제 수술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갑상선 암 발병률은 확 떨어졌습니다. 일본 스타일로 간 거죠. 그러면서 갑상선 암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상선암은 잘 아시겠지만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설령 50살에 갑상선암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7, 80살까지 이 보조 치료만 잘하면은 7, 80살까지 수술하지 않고도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수술요법으로
들이대 버렸으니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습니까?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그래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줄어든 반면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여자분들이 그 폐경기라든지 갱년기가 조금씩 지연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45세에서부터 50살 정도 되면은 이제 폐경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그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산부인과 병원을 찾게 된답니다. 그래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60살이 40살 같은 청춘으로 살고 싶습니까? 80살 같은 할매로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80살 할매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사원들이 이제 그 호르몬 처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사를 맞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약을 먹게 되면은 호르몬 약을 먹게 되면은 이제 부부관계도 좀 원활해지고 뭐 그런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먹게 되면은 2년에서 5년 이내에 우리 몸속에 잠자고 있는 그 미세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먼 상태에 있는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한테 작용을 하게 돼 가지고 소위 그 에스트로겐이 이 암세포가 분할을 시작하게끔 해서 소위 말하는 유방암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호르몬 처방을 하면서 또 의사들이 이렇게 한대요. 만약에 이 호르몬 약을 먹지 않게 되면은 폐경기와 이를 겪으면서 우리의 그 피부 노화를 급속히 빠르게 진행시키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라든지 이러한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더욱 젊게 살 수 있는 호르몬 약을 복용하라는 꼭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 의사의 처방을 안 받겠습니까? 이러한 의사들이 공갈 아닌 공갈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여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해가며 살아간다고 치더라도 이게 어느 순간에 암세포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버리면 이 유방암을 겪게 되면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암이 우리 몸속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암 치료도 고생 중에 고생이지만은 암이 일반 감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설령 낫더라도. 이 암세포를 두드리 잡기 위해서 독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신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수술 요법이라든지 이걸 다 감내하면서 생활의 질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이 호르몬 요법이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은 아니고 실보다는 덕이 아직도 더 많기 때문에 아직도 호르몬 처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유방암 발생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분들도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 뭐합니까? 암 걸릴 뿐만 인생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암 걸리면 인생 끝장입니다. 누가 암에 걸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의학계에서는 아직도 에스트로겐 처방이 암을 유발시킨다는 100%의 확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이 유방암을 키워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를 빨리 밝혀서 우리 국민 건강에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사람을 잡고 있습니까? 암 치료를 한번 받아본 사람들은 죽어도 이제 2번 못 받겠다 합니다. 얼마나 항암 치료가 사람을 잡는 치료 방법이면 그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보조치료 방법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암 환자분들이 좀 고통을 줄여주면서 암 치료 방법, 암 치료율이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암 환자 치료 방법인 보조 치료 방법인 베타글루칸이라든지 훅고이단 처방이라든지 교살에서 추출한 미슬토 주사 방법이라든지 또 고주파 온열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보조 치료 방법을 좀 급구 도입을 해서 표준 치료 방법 치료 후의 후유증 예방에 주력해서 명실상부한 완전한 암 치료 방법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암 생존자가 점차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암 치료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 후유증으로 생기는 만성 질환이라든지 뇌질환, 그 다음에 뇌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이런 후유증이 생기는 걸 갖다가 빨리 예방할 수 있게끔 치료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작년 2018년 노벨상을 수상하는 일본의 교토대 교수 혼조 다스쿠라는 분이 한 76살 정도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노벨상 수상을 하면서 인터뷰상에서 2020년부터는 표준치료 방법이 한계를 이제 너무 문제가 많으니 표준치료 방법에서 면역치료 방법으로 암치료 방법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의 치료 방법이 이 면역치료 방법이 주가 되어서 암치료의 방법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의 암 환자들한테 참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소리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하루빨리 치료 중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복지부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암 생존자들의 그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정말로 하루빨리 전국으로 확산해서 암 생존자들이 지속적인 그 통합적 관리로 생활에 활력을 물어줘 줄 수 있는 암 생존자 지지센터를 운영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합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이 전국적인 이 통합 암 생존자 지지센터가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도 내 암 치료에 대해서 지식 정보를 좀 많이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래라 한다고 저라고 저래라 한다고 저라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다 보면은 잘못된 암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러한 것은 사전에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암 환자분들도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후회가 없도록 내가 암 치료에 관여해야 될 몫을 잘 챙기면서 후회 없는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 정보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갖다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수년간 암 환자들과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다 보니까 느낀 겁니다. 무조건 우리 의사분들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나도 이 암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